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메가랜드에서 공인중개사 법령과 그리고 중개 실무 강의하고 있는 황정선이라고 합니다. 뭐 오늘 이제 개강하는 그 주라서 간단하게만 제 설명을 좀 제 소개 좀 해드리면, 강의한 지는 뭐 한 24년 차 정도 됐고요. 이제 해 바뀌면 2025년도 되면 25년 차가 되는데요. 경매 쪽 일을 좀 오래 했었고, 예전에 경매 강의도 좀 했고, 지금은 이제 공인중개사법, 우리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 그거 이제 전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수업을 하는 동안에 그 여러 가지 이제 뭐 제가 경험했던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실제 그 사례들을 좀 위주로 많이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우리 시험 자체가 상당히 이제 좀 실무적으로 이렇게 출제가 되고 있고요. 또 난이도가 좀 예전에 비해서 좀 높아지는 그런 추세다 보니까 공부를 대충 하셔서는 안 된다는 거. 그래서 확실히 이제 개념 잡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거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공부하시다가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 상담 이렇게 남기시면 되겠고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1대1 상담 남기셔도 되고, 우리 네이버에 그 밴드 있어요. 그래서 황정선의 공인중개사 고민 상담소 뭐 이런 밴드 주소인데, 여기 이제 들어오시면 이제 뭐 1대1 상담 같은 것도 가능하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들도 많이 올려 놓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적으로 올라가니까 도움을 많이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뭐 개인적인 설명은 이 정도 하고요. 오늘 이제 진도 나가 보도록 하는데, 오늘 그 진도가 이제 첫 주다 보니까 뭐 차례, 목차에서부터 간단하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이 책은 총 40개의 테마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테마에서부터 40번 테마까지 있는데, 각 테마별로 이제 물론 다 중요하겠지만 중요하니까 이제 테마 이론으로 뭐 이제 그 만들어 놓기는 했지만, 그 중에서도 특별히 좀 중요한 테마들을 좀 이렇게 몇 개 좀 이렇게 선정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에 보시면 용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이 용어의 정의는 완벽하게 내 걸로 그 이해하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후 테마들을 좀 쉽게 보실 수 있고요. 용어에서 흔들려 버리면 공부를 해도 점수가 안 나오는 뭐 이런 좀 기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용어를 완벽하게 내 걸로 잡으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쭉 내려가시다 보면 요 5번 테마에 뭐 결격 사유, 뭐 중개업 등록 뭐 이런 것들 절차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고 개념적으로 봤을 때도 중요하고 그렇습니다. 사무소, 중개사무소는 종류가 또 여러 개가 있어요. 뭐 소위 말하면 주사무소, 분사무소, 그리고 이제 공동사무소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사무소 종류별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세부적인 기준과 절차 이런 거 잘 기억하고 계셔야 되고, 업무 범위, 고용인 인장, 그리고 이제 표시 광고, 휴폐업 신고, 그리고 중개 계약. 여기 중개 계약도 좀 중요한데, 이 중개 계약은 이제 두 가지가 있죠. 일반 중개 계약과 전속 중개 계약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전속 중개 계약 같은 거 많이 중요한 편이고, 이 13번의 확인 설명, 여기 확인 설명은 확인 설명서까지 나오는데, 이 서식도 이쪽에서는 출제가 굉장히 잘 이루어집니다. 거래계약서 있고 계약금 등의 반환 채무 이행 보장, 손해배상 파트 좀 중요하고, 금지행위 중요합니다. 금지행위가 이제 우리 과목에서는 뭐 탑3 안에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예요. 요 우리 결격 사유가 탑3 안에 들어가고 탑1이고, 얘가 이제 탑2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중개 보수도 좀 중요하고, 거래정보망 협회, 포상금 제도가 있고, 행정처분 요 파트도 되게 중요합니다. 이 행정처분은 여러 가지 이제 취소와 정지에 대해서 다루는 뭐 이런 파트인데, 뭐 취소라고 하면 뭐 자격 취소, 등록 취소, 지정 취소 뭐 이런 것들이 있고, 정지라고 하면 뭐 이제 자격 정지, 업무 정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행정처분이 총 5개의 처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가중처벌과 승계제도 뭐 이런 거 있고, 형벌과 과태료 이쪽에서도 좀 문제들이 해마다 꼭 나오고, 그럼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공인중개사 법령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이제 대체적으로 22개 뭐 내지 많이 나올 때는 한 28개 뭐 이 정도까지도 나와요. 여기까지가. 근데 이제
작년 시험에는 22개가 나왔는데 이게 최소로 나왔던 거예요. 우리 이제 작년 시험이 아니고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35회 시험. 아직 이제 해가 바뀌질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요 정도 선에서 나온다. 자, 그다음에 이제 25 테마에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제 개관, 뭐 신고 사항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다 중요합니다. 이쪽은 이제 해마다 2개, 3개 뭐 이렇게 쭉 나오니까 토지거래 허가제 상하 다 중요하고 여기 이제 뒷장을 좀 넘겨보시면 30번 테마의 외국인 부동산 취득 특례제도 이것도 이제 해마다 이제 출제가 이루어지고요. 여기까지가 이제 부신법이라 그래서 부동산 거래 신고법 뭐 이렇게 다루는 그런 파트인데 여기까지 문태도 7개에서 많이 나오면 9개 정도까지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여기도 상당히 좀 중요하다고 보실 수 있겠죠. 올해 35회 시험에는 7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분묘기지권에서부터 마지막 40번 테마까지가 중개 실무 쪽인데 이쪽에서는 안 나오면 한 3개, 많이 나오면 한 7개, 뭐 이 정도까지도 출제가 되어지는 뭐 그런 파트고요. 올해는 요 7개가 출제가 되어서 상당히 좀 많은 좀 문제가 그 중개 실무 쪽에서 나왔고요. 중개 실무 쪽에서는 좀 난이도가 있는 좀 상중하라고 이렇게 우리가 그 구별을 한다면 상난이도에 해당이 되는 문제들이 바로 출제가 되는 편입니다. 분묘기지권 중요하고 그다음 전자계약이 있고 임대차 보호제도는 이제 주택임대차 보호랑 상가임대차 보호 뭐 이런 것들 있죠. 주상 임대차 보호법 뭐 이런 것들 이제 다루게 될 테고 그다음에 이제 실명법 우리 이제 명의신탁 뭐 이런 거 잘 나오고 경매제도 여기도 해마다 한두 개 꼭 나오고 매수신청 대리제도도 좀 중요하고 뭐 그렇습니다. 실무는 요 정도가 실무다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4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제 32테마까지가 법령과 공인중개사법, 부동산거래신고법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되는데 여기까지는 대체적으로 뭐 한 30개에서 한 31, 두세 개 정도까지 뭐 이렇게 출제가 되고 나머지 이제 한 3개에서 7개 정도까지가 이제 출제가 되는데 여기서는 이제 올해 좀 갑자기 좀 문제를 많이 출제한 편입니다. 아무튼 요거 참고로 좀 알고 계시고요. 자, 이제 파트 1 들어가셔서 총칙 한번 들어가 볼게요. 아까 제가 이쪽 테마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이 용어의 정의 있죠. 여기다가는 별을 3개를 잡을게요. 별을 3개를 잡습니다. 용어의 정의. 자, 용어가 왜 중요하냐면 용어를 법 과목에서 법을 공부하면서 용어를 모르면 그 법 과목을 아예 공부를 하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책을 읽을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용어는 완벽하게 내 걸로 이렇게 숙지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라 말씀드리고요. 반대로 얘기하면 사실 용어만 내가 좀 잘 이렇게 숙달되잖아요. 그리고 내 걸로 100% 이해되면 이 과목은 다른 여타 과목에 비해서 되게 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과목이에요. 근데 반대로 얘기하면 용어가 안 되면 되게 어려울 수 있는 과목이니까 이 용어를 완벽하게, 용어 많지도 않아요. 6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완벽하게 숙지하시고. 자, 일단 이제 여기 중개라는 용어가 처음 나오는데 이 중개라고 하는 용어에서 한자어를 좀 일부러 이렇게 실어놨는데 이 중개의 한자를 좀 잠깐 설명을 좀 드려보면 이건 좀 조그맣게 돼 있어서 제가 좀 큰 한자, 큰 글씨로 좀 써드리면 자, 요 중자가 사람 인변에 그러면 사람이 중자는 가운데 중자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가운데에 이 개자가 이제 어떤 개자냐면 끼일 개자예요. 우리 화살표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운데에 끼었다. 뭐 이렇게 이제 그 해석할 수 있는데 사람이 가운데에 끼어서 뭐 할 거냐면 이 사람과 이 사람을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이 사람과 이 사람이 거래할 수 있도록 부동산에 관련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거, 도와주는 거, 알선하는 거, 그거를 중개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제 중개 연역에서 이제 최초의 개업공인중개사는 예전에 이제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이 있었는데 이 객주라고 하는 직업인으로부터 처음 이제 시작을 합니다. 객주 밑에 종업원들이 이제 각어간 집주로 뭐 이런 종업원들이 있었고 이들이 이 그 객주로부터 독립을 하게 되면서 복덕방이라고 하는 자기들만의 사무소를 하나를 오픈하게 돼. 이걸 이제 복덕방이라고
얘기하고 지금도 복덕방업자 뭐 이런 식으로 부르는 사람이 더러 있죠. 그 다음 용어가 이제 중개업자 그리고 현재는 개업 공인중개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발전되어지는 거죠. 연역으로 따지면.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게 뭐냐면 여기다 이렇게 화살표 하나만 좀 해주시고 선 하나 그어 주신 다음에 시간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흘러가는 뭐 이런 경우이고 1985년을 기점으로 해서 중개업자 그리고 이제 개업공인중개사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이 되는데 85년도에 1회 시험이 좀 있었어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85년도에 있었기 때문에 요 전에는 시험 봐서 되신 분들이 아니라 그냥 하고 싶어서 하는 사람들이라서 그냥 중개업자 뭐 이런 식으로 불렀다. 뭐 또 그 전에는 복덕방업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불렀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85년도부터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이 이제 도입이 되다 보니까 이때 이후부터는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표현을 이제 사용을 하게 되는 건데 요 연역에서 한 가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거는 이 중개업자 중에서 시험을 통과하지는 않았지만 그냥 이렇게 개업 공인중개사로 간주해주는 종별들이 있어요. 원래 이제 그 기득권이라는 걸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간주되어지는 개업 공인중개사를 부칙 개공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부칙 개공. 그리고 나중에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는데 부칙상의 개업 공인중개사라는 종별도 있는데 그분들은 시험을 통과하지는 못했지만 그냥 기득권을 갖고 있는 분들을 개업 공인중개사로 취급해주는 이런 분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분들은 자격은 없는데 개업 공인중개사라고 부른다. 자, 그다음 중개제도. 그러니까 이게 하나의 중개가 제도라고 만약에 인식을 한번 해보고 이 제도를 처음부터 우리 아주 옛날 막 조선시대 뭐 또는 뭐 이 삼국시대 이때부터 있었던 이게 직업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아주 옛날에는 그냥 하고 싶었던 사람들은 누구나 자발적으로 할 수 있었던 자유영업제. 그러다가 인가제, 인가받고 해라. 허가제, 신고제, 허가제, 그리고 현재는 등록제로 이렇게 변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등록제에다 여러분 채색 하나만 좀 잡아주시고요. 이 등록제라는 거는 그런 의미예요. 등록을 하고 개공이 될 수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등록을 해야만 개공이 되는 거고 이렇게 연결이 좀 이렇게 되는 거죠.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하거든요. 자, 이제 법령의 구성과 성격 뭐 이렇게 있는데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 법령은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일단 3단 구성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법률은 국회에서 제정, 시행령은 대통령의 명령, 그리고 시행규칙은 주무부처의 장관인 국장의 명령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우리 수업 시간에 제가 시행령 뭐 이렇게 할 때가 있고 대통령령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는데 같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역시 같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매수신청 대리인 규칙은 따로 이렇게 빼서 밑줄 한 번만 잡아주시고 요거는 이 대법원 쪽의 이제 규칙인데 요거는 경매 관련이구나 이렇게 이제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아까 제가 목차에서 요거 이쪽에서도 해마다 한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매수신청 대리 제도, 그러니까 경매하고 관련해서 우리가 또 내용을 좀 일부 알고 계셔야 됩니다. 제가 아까 경매 전문가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경매는 기본적으로 내용은 좀 어렵기는 한데 제가 이제 시험에 나올 만한 것들을 쉽고 좀 이렇게 컴팩트하게 줄여서 우리 이제 설명을 드리고요. 여기 이 책에 나와 있는 그 내용들만 알고 계셔도 이쪽 매수 신청 대리라든가 경매 쪽 그쪽 문제들은 다 맞출 수 있다. 자, 법의 성격은 중간법 내지 혼합법, 뭐 특별법, 그리고 일반법, 국내법 뭐 이런 표현들을 사용하는데 일단 여기에서 그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은 이제 같은 의미로 쓰인 건데 요 얘기 좀 잠깐 먼저 좀 드리면 이쪽에다가 우리 그림을 좀 하나 그리겠습니다. 자, 법을 우리가 구분을 할 때 공법이라는 법과 사법이라는 법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요. 공사법. 공법은 관청이 개입되면 공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국가가 뭐 저 국토교통부 장관이 혹은 뭐 시도지사가 뭐 이런 식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그 주어들이 나오면 그건 이제 공법적 체계라고 보시면 되겠고 사법은 이제 국가를 제외한 일반 사인들 간에 뭐 예를 들자면 A라는 매도인과 B라는 매수인이
또 뭐 갑이라는 임대인과 을이라는 임차인, 뭐 이런 어떤 사인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사법관계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두 가지 법 영역의 중간에 교묘하게 이렇게 겹치는 영역이 생기게 되는데, 그 겹치는 영역을 이름하여 중간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이라고 얘기하고, 공법과 사법을 섞었다 그래서 혼합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개사법은 공법도 아니고 사법도 아닌 중간의 영역에 있다 그래서 중간법 내지는 혼합법이구나라고 표현을 해요. 그 다음 여기 보면 특별법이자 일반법적 성격도 갖고 있다, 뭐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이제 일단 어떤 내용이냐면, 특별법과 일반법 사이에는 어떤 그 우선 선후 관계가 존재하는데, 얘가 먼저 적용되어지는 그 법이에요. 그걸 우리가 특별법이라고 얘기를 하고, 얘는 나중에 적용이 된다 그래서 일반법, 뭐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좀 어려울 수 있는, 뭐 많이는 아니고 약간 어려울 수 있는 개념이라서 여기다가 제가 사례를 좀 하나 적어 놓을게요. 자,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 중에 민법이라는 법도 있고요. 배우진 않지만 상법이라는 법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이라고 하는 법도 있습니다. 조금 전에 그 중개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개업공인중개사라고 얘기한다 그랬죠. 근데 그거를 줄여서 개공이라고 보통 이제 표현을 하는데, 줄여가지고 약자로. 이 개공은 일단 그 우리나라 백성이란 말이에요. 이 민자가 백성 민자니까 개공한테 민법을 적용하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고, 우리 개공은 그 백성이기도 하지만 그 백성 중에서 상행위를 업으로 하는 입장이다 보니까 상법도 당연히 적용을 받게 되고 상법에 적용을 받는다. 그리고 공인중개사법의 적용도 받게 됩니다. 왜냐하면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등록한 자를 개공이라고 표현을 하니까. 그러면 이렇게 여러 가지 법들을 나열을 했는데, 이 법 간에 우열, 그러니까 선후 관계가 나오게 되고, 이 선후 관계는 우리가 이제 여러분이나 저가 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학자들이 정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인중개사법이 이런 애들에 비해서는 먼저 적용이 된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먼저 적용되어지는 애들을 특별법이라고 얘기하고, 우선적인 법들, 나중에 적용되는 법들을 일반법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럼 우리 개공한테 공인중개사법은 특별법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런 애들은 일반법이 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중개사법이 일반법적 지위고 있다, 이런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농업협동조합법이라고 하는 법이 있어요. 농업협동조합법. 이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이건 좀 적어주셔야 돼. 지역농업협동조합이라는 애가 있는데, 이 지역농업협동조합이 개업공인중개사는 아니지만 중개업을 할 수가 있어요. 중개업. 그러니까 마치 개공처럼 중개업을 하는데, 중개업을 하니까 당연히 이 법을 적용을 받을 수밖에 없죠. 근데 얘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엄밀히 따지면 중개업을 하는 게 아니라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해서 중개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도 당연히 적용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 법과 이 법 사이에는 선후 관계가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얘가 특별법이고 얘는 일반법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도 일반법이다, 뭐 혹은 기본법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간에 끼이는 뭐 상법이라든가 공인중개사법은 두 가지 좀 약간 충돌하는, 상충되는 어떤 의미들을 다 같이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얘에 비하면 특별, 얘에 비하면 일반, 뭐 이런 개념이 되겠죠. 여기 기출지문 한번 좀 보면, 공인중개사법은 민법에, 그러니까 여기 민법의 우선적인 특별법이다 이렇게 준 거고, 또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 얘가 이제 중개를 할 수 있으니까 이 법에 비하면 일반법 내지는 기본법이다, 같은 말이에요. 이런 성격을 갖는다,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이제 상식적인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부터가 본문이 되는데, 이 법의 제정 목적은 법제 1조를 얘기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이제 제 1조를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암묵적으로 사용을 합니다. 1조, 법제 1조를 이제 보게 되는데,
여기 위에는 좀 우리 이 법 과목을 공부하기 위한 사전적인 지식이라고 본다면 여기서부터가 이제 본격적으로 우리 공인중개사법의 내용에 들어갈 거예요. 자, 공인중개사법의 최종 목적이라고 되어 있는데 최종 목적인 것과 최종 목적이 아닌 것으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는데 직접 목적에 보면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여기 공인중개사에다가 채색 하나만 좀 해주시고 얘네가 하는 일에 대해서 국가가 법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뭐 구체적으로 그 거래계약서를 쓸 때는 꼭 서면으로 써라 뭐 그리고 다 썼으면 꼭 거기다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뭐 이런 서명 민날인이라고 하는데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일일이 정할 겁니다. 이런 사항에 대해서 정하고 그렇게 정하는 것이 이들이 하는 업무가 상당히 뭐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냐면 전문성 있는 업무로 바뀌게 되고 전문성을 제고하고 그리고 얘네가 말하자면 종사하게 되는 그 산업 중개업이죠. 그거를 건전하게 육성함으로 인해서 그 모든 것들은 결국에 이 친구들도 다 이 국민이니까 국민 경제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라고 하는 궁극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 자리가 즉 공인중개사라는 자리가 좀 이따 이제 용어의 정의에서 말씀드리겠지만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친구예요. 자격만 있는 친구인데 이 자격만 있는 친구들이 사실 무슨 업무를 하거나 그러진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업공인중개사. 왜냐하면 개업공인중개사 업무를 하니까 개공. 그리고 하나 더 정리하면 소공. 소공은 소속공인중개사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이 둘이 중개 업무를 하니까 실제로 공인중개사는 순수한 의미의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가지고 있는 친구고 그 자격만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업무를 하지는 않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말하는 공인중개사는 개공과 소공을 의미하는 것이다. 뭐 이런 정도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배우는 법이 공인중개사법만 있는 게 아니라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줄여서 부신법이라고 하는데 부신법도 배우고요. 부신법의 최종 목적에다 좀 같이 비교하는 의미로 좀 실어놨는데 하여튼 부신법은 부동산 거래 신고라든가 또 토지거래 허가 이런 신고와 허가에 관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법이 부신법이다. 뭐 이런 정도만 참고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핵심 기출 한번 넘어가 보면 이 법은 공인중개사 이 자리가 공인중개사가 나와야 한다라고 말씀드렸죠. 이 자리에다가 뭐 개공이라고 준다든가 개공 등이라고 준다든가 이러면 안 되고요. 그러니까 이건데 이제 개공이라고만 주면 소공이 빠지게 되는 셈이라서 안 되고 그다음에 여기서 보이는 것처럼 개공 등이라고 하면 좀 이따가 잠시 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중개보조원까지 포함되는 개념이라 여기는 요 주어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아무튼 공인중개사의 업무에 관해서 정함으로 인해서 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고 중개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육성 그리고 국민경제에 이바지하는 것을 궁극의 목적으로 삼고 있습니다. 자, 2번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 중개업의 적절한 규율이라고 하는 그 뭐랄까요 이런 단어들을 요즘 그 우리 국민이나 시민들은 싫어하죠. 아무리 법이라고 하더라도 야 법이 네가 뭔데 나를 규율하니 뭐 이런 거 싫어하잖아요. 오히려 뭐 이런 육성이라든가 뭐 이바지 뭐 이런 단어들을 좋아하지 규율, 감독, 규제 이런 단어들은 요즘에 만들어지는 법정에는 잘 쓰지 않습니다. 적절한 규율 이런 것 등은 재정 목적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 자체를 국민들이 싫어하니까 재정 목적에 쓰지 않는다. 자, 이제 용어의 정의로 한번 넘어가 보는데 용어의 정의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용어는 일단은 제가 6개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6개 여기 중개보조원까지 여기까지가 법에서 이제 규정하고 있는 용어의 정의고 제가 일부러 임의적으로 7번과 8번의 용어를 좀 이렇게 더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6개가 법에 있는 용어들이고 7, 8번은 제가 여기다 덧붙인 건데 이것도 법률 용어는 아니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그런 용어들이라서 알고는 계셔야 되고 방금 전에 재정 목적에서도 용어 한번 나왔잖아요.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 그래서 이거를 알고는 계셔야 된다라는 거 먼저 말씀드립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용어 1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는데
중개. 자, 중개는 법정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그러니까 중개대상물은 법으로 정하는 건요. 거래 당사자 간의 매매, 교환, 임대차. 이 매매, 교환, 임대차는 사고 팔고 뭐 바꾸고 뭐 새 들어가고 이러한 거래 계약을 하는 사람들을 거래 당사자라고 하는데 이 거래 당사자 간의 이런 거래를 우리가 잘 할 수 있도록 뭐 해주는 게 중개냐면 알선하는 것, 행위를 알선하는 것을 중개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행위가 뭐냐? 여기서 행위라는 것은 매매, 교환, 임대차 이런 행위들이 여기 행위 들어가고 또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밖에 그러니까 매매, 교환하면 소유권, 임대차는 임차권 이런 권리 말고 그 어떤 그 밖의 권리들에도 여기 이제 그 밖의 권리라는 표현에다가 밑줄 한번 해주시고요. 우리가 꼭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법은 없고 저당권 같은 거에도 개입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네, 그런 것들에 대한 득실 변경. 그러니까 득실 변경은 한자 그대로 득, 얻을 득, 실, 잃을 실. 그러니까 얻거나 잃거나 뭐 이런 변경되어지거나 내용적으로 그런 어떤 행위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행위가. 근데 그 행위는 누가 하는 거냐면 당사자가 하는 거예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결과적으로 이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알선만 하는 거. 그래서 우리 중개를 한마디로 말하면 알선행위다라고 우리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알선행위는 직접적으로 매매하거나 뭐 임대차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는 사실행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중개는 한마디로 말하면 사실행위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밑에 이제 세부적인 거 한번 보면 중개행위는 매매 등 요 매매 같은 법률행위, 이 행위 자체가 법률행위란 말이에요. 법률행위. 자, 법률행위는 법률 효과가 수반되어지는 행위이고 대표적으로는 계약 같은 거 이런 걸 법률행위라 그러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계약을 잘 할 수 있도록 알선 도와주는 게 중개고 우리는 그저 알선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조력하고 주선하는 사실행위다라고 우리 대법원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우리 중개는 사실행위에 지나지 않는다. 2번 중개 업무는 기본적 상행위에 해당이 되고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는 상행이다 라고 했는데 상인이 영업을 위해서 하는 행위라고 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당연히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라는 거죠. 우리는 상인이기 때문에 당연한 보수 청구권이 생긴다. 우리 개공은 상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중개라는 것이 행위를 알선하는 것인데 이 행위 알선하는 모습이 한쪽의 의뢰만 있어도 우리 중개할 수 있고 양쪽의 의뢰가 있으면 더 좋고 뭐 그거 안 되는 게 아니라 한쪽만 이 의뢰가 있어도 괜찮다. 뭐 이렇게 양쪽이 있으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요 두 가지를 그림을 좀 그려드리면 이런 모양입니다. 자, 개공이 이렇게 있다. 이거 좀 적어 놓으십시오. 이렇게 연결되어서 두 명의 개공이 연결되어서 여기 밑에 매도가 있고 여기 밑에 매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렇게 되면 거래를 할 수가 있는 입장인 거예요. 누구랑 누가 거래하냐면 이렇게 둘이가 우리 거래를 할 수 있잖아요. 매매, 소위 말하면 매매를 할 수 있는데 이 매매가 법률행위고 우리 거래 계약이 되는 건데 지금 이 그림상에서 보면 개공이 자기 손님은 한 명이고 여기도 자기 손님은 한 명이기 때문에 일방 중개라고 얘기해요. 한쪽만 의뢰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일방 중개 얘기를 하고 자 그런데 이런 사례도 한번 생각을 해보죠. 어떤 사례냐면 한 명의 개공이 있고요. 이렇게 매도와 매수가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한 명의 개공 밑에 나란히 손님이 있다. 그리고 거래는 이렇게 했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이렇게 되면 이거는 한쪽의 의뢰만 있는 게 아니라 양쪽의 의뢰가 있는 거잖아요. 이거를 우리가 쌍방중개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위에 거는 일방중개, 아래 거는 쌍방중개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시험에는 이 일방중개도 중개냐라고 잘 물어봅니다. 그리고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중개가 어떤 소유권에만 개입하라는 그런 법은 없고 그 밖의 권리에 저당권 같은 담보물권도 포함된다.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용어는 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공인중개사는 뭐 한 자라고 우리가 정의를 하냐면
자격을 취득한 자라고 정의를 해요.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되는 겁니다. 자격을 취득했다 이러면 공인중개사가 된다. 근데 대신 여기는 이제 자격을 취득하는 것 자체가 뭐 돈을 주고 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생각을 해보면 아버지가 공인중개사면 아버지 돌아가시면서 상속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뭐 간첩을 잡으면 국가에서 너 간첩 잡았으니까 뭐 하나 줄게. 그럼 뭐 원해? 공인중개사 자격증이요. 안 준다 이 말이에요. 그런 거는. 물론 포상금은 받을 수 있어도 그런 거 안 돼요. 그러면 이거는 무조건 시험에 합격을 한 어떤 자에 한해서 이제 자격을 교부하게 되고 그 유일하게 취득이 되는 그런 원인입니다. 여기서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입장이니까 얘랑 개업공인중개사랑은 좀 성격이 다른 겁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자격도 있지만 개업도 했다 이런 얘기고, 공인중개사는 그냥 자격만 있는 뭐 이런 경우죠. 자, 세 번째 중개업. 중개업이 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한데, 첫째 요소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의뢰가 꼭 있어야 됩니다. 의뢰를 받고, 그 다음에 일정한 보수도 받고, 영리를 목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무슨 누구를 그냥 도와주려고 뭐 이렇게 보수 없이 뭐 했다든가, 이거는 업이라고 그러지 않죠. 그리고 중개를 뭘로 행할 것이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냐면 업으로 행할 것이라는 조건이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다 우리 번호 하나 좀 매겨드리면, 의뢰가 1번이고 의뢰, 그 다음에 보수가 2번이고 업이 3번이 되는 거죠. 이 업이라는 거는 이제 잡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르바이트가 아니고 잡으로 하는 것을 업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제 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봅시다. 업이냐 아니냐에 대한 판단. 한쪽 의뢰만 있어도 된다. 왜냐면 이런 일방 중개도 있으니까. 그 다음에 보수를 약속하거나 요구만 했다. 그러니까 이 보수를 받아야 업이 되는데 그냥 받은 게 아니고 이렇게 약속하고 요구만 했다. 이러면 업이 될 수가 없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연히 단 한 번을 했다. 요거 되게 중요한 항목인데, 우연히 단 한 번을 했다고 해서는 이게 업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업이 되는 거냐면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해야 그게 업이 되는 거죠. 무상 업 아니고 유상이어야 업이고. 그다음에 컨설팅 행위에 부수했다 이 말은 어떤 의미로 쓰이는 거냐면 이 사람의 신분이 개공은 아닌데 컨설팅 업자인데, 컨설팅 업자가 중개업을 이렇게 했다면 소위 말하면 무등록 중개업에 해당이 되어지기 때문에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뭐 업을 했다 그럼 당연히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고 이것도 처벌을 해야 됩니다. 이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아무튼 무등록으로 중개업하면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다시 한번 무등록으로, 등록 없이, 현재는 개공되려면 등록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근데 물론 업을 하려면 역시 등록을 해야 되고, 근데 안 하고 그냥 하면 이거를 국가가 그냥 두면 안 되니까 3년 이하의 징역형을 때리거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때린다 이런 얘기고, 이 컨설팅 행위에 부수해서 이 업을 한 사람도 결국에 개공은 아니기 때문에 무등록 중개업으로 보겠다는 뜻이에요. 자, 네 번째 개업공인중개사가 있는데, 이 용어 개업공인중개사는 정의 자체가 이 법에 의하여 중개사무소에 무엇한 자냐면 등록한 자 이렇게 이제 나갔죠. 여기는 그 개업공인중개사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공인중개사하고는 좀 다르다라고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취득한 친구고 개업공인중개사는 등록까지 한 그런 친구인데, 이 등록을 한 우리 개공은요 세 가지로 나눠서 이제 좀 구분을 해볼게요. 첫째는 어떤 개공이 있냐면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어요. 공인중개사인 개공. 그러니까 공인중개사 자격을 따서 등록을 했다. 그럼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옛날부터 중개업을 하셨던 분들인데 시험 제도에 통과를 못해서 이제 중개업을 이렇게 원래 기존에 하고 계셨던 분들이긴 한데 그래서 소위 이제 등록을 한 것처럼 간주해 주는 개공들이 있다 그랬죠. 이거를 이제 부칙상의 개공이 있고 그리고 또 하나는 법인인 개공이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법인 형태로 만들어서 개공이 되어질 수가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종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공인중개사인 개공, 부칙개공, 그리고 법인인 개공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는 거. 개공의 종별이 그렇다라고 좀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이제 소속공인중개사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소속공인중개사는 쉽게 말하면 취업한 공인중개사를 이제 말하는 것 되겠죠. 예, 근데 이제 취업을 어디서 할 거냐, 뭐 누구한테 할 거냐, 이제 개공한테 취업해야죠. 소속된 공인중개사. 그리고 아까 제가 법인인 개공이 존재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법인인 개공에는 누가 있겠냐면 직급이 높은 애들이 좀 있어요. 직급이 높은 애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고,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를 포함한다 뭐 이랬잖아요. 예. 그래서 요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하는 개념은 여기서 보면 사원은 무한 책임 사원을 의미하고 직급이 되게 높다라는 게 무한 책임 사원, 임원은 회사나 협동조합에서 이사 감사 뭐 이런 것들 말 그대로 임원을 이야기하는 건데, 아무튼 이 임원이든 사원이든 얘네가 직급이 그 회사나 뭐 이런 조합에서 상당히 높은 자들을 사원 또는 임원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달리 말하면 사원 또는 임원은 법인에만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에는 존재하지 않고 법인에만 존재한다. 그래서 아무튼 이 사원 또는 임원으로서 공인중개사인 자는 포함한답니다. 어디에? 소공에. 자격이 있으니까. 반대로 자격 없으면 이제 중개부존으로 내려가야 되고. 그래서 이 소속 공인중개사의 업무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중개 업무를 수행하는 일을 첫 번째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중개 업무를 보조하는 일도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개 업무 수행하는 일 첫 번째, 중개 업무 보조하는 일 두 번째,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구별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개공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지만 소공도 중개 업무를 할 수 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말씀드리면, 거래계약서를 개공도 쓸 수 있지만 소공도 당연히 거래계약서를 쓸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개공이 하는 업무를 보조하는 일까지 이 소공이 할 수 있다. 그러면 누구는 이거 못하는 거냐면 중개부조는 자격이 없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런 거를 해서는 안 된다. 자, 여섯 번째 중개부조는 공인중개사 아닌 자로서라는 표현이 꼭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인자들은, 공인중개사 자격이 있는 자들은 개공이 되거나 소공이 되거나 하는 것이고, 자격이 없는 자가 중개부조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개공에 소속되어서 중개대상물에 대한 현장 안내는 뭐 집 보여주는 거, 일반 서문, 전화 받고 뭐 이런 것들 중개업무와 관련한 단순한 업무를 보조하는 자를 말한다. 여기 보면 단순한 업무 보조 이렇게 있는데, 이 중개보조는 업무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한 업무 보조 끝. 그러니까 이게 중개보조원은 중개업무 자체를 수행해서도 안 되고 중개업무를 보조해도 안 돼요. 그럼 뭐를 보조하냐면 단순한 업무. 여기서 말하는 단순한 업무는 중개업무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중개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단순한 업무라고 표현했겠죠. 그죠? 만약에 중개업무를 보조한다 그러면 소공하고 똑같아지는 이런 문제가 되는데, 우리가 중개부조원은 소공일 수가 없는 것이고, 그렇죠? 반대로 소공은 중개부조원일 수가 없는 것이죠. 중개부조원은 실무적으로 보면 사고들을 많이 칩니다. 중개부조원들이. 그래서 그 고용상한제 같은 것들이 도입되었습니다. 고용상한제가 올해 이제 35회 시험에 이제 출제가 되었는데 5배수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요. 5배수 초과 금지. 그러니까 개공이 중개보조원을 몇 명까지 고용할 수 있냐면 5명까지만 고용할 수 있고요. 그거 넘어가면 초과하는 거이라서 그 처벌을 받아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자, 이제 제가 용어를 한번 다 설명을 드렸어요. 6번까지가 법률에 나와 있는 용어라고 말씀드렸고, 법률에는 없지만 우리가 많이 쓰는 용어 두 가지를 좀 소개해 드리면, 고용인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고용인. 이 고용인이라는 용어는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을 합쳐서 부르는 말이에요. 되게 많이 쓰는 말이니까 알고 계십시오. 다시 한번, 고용인은 종업원을 말한다. 종업원. 근데 종업원인데 어디 종업원을 말하는 거냐면 개공의 종업원이다. 그래서 자격 있는 종업원은 소속 공인중개사가 되고, 자격 없는 종업원은 중개보조원이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이 개업공인중개사 등이라는 용어는 아까 우리 재정 목적에서 한번 이거 쓰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던 그 용어인데, 이 개공 등 안에는 일단 개공 들어가고요, 소공 들어가고요, 중개부조원까지 여기에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 재정 목적에 개업공인중개사 등의 업무에 관해서 정한다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가 얘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 자체를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법인의 누구까지 포함해서 사원 또는 임원까지. 근데 이 중에서 사원 또는 임원은 직급이 높은 애들이라 그랬죠? 네, 직급이 높은, 얼마나 높은? 제일 높은, 그 법인에서 직급이 제일 높은 애들인데 자격이 있어. 이제 제가 선비서자를 썼으면 이 선비서자는 자격이 있다는 뜻이에요. 자격이 있으면 소공이 되는 거고, 이 사원 또는 임원 중에서 자격이 없는 애도 있을 수 있겠죠. 공인중개사 아닌 애들, 이런 애들은 중개보조원으로 보면 되는 거예요. 다시 소공 중에서 직급이 높아, 근데 자격은 있어, 그럼 소공이 되는 거예요. 이게 계공이 아니니까. 네, 뭐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본 확인 사항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는데 1번 공인중개사법은 부동산 중개에 관한 일반법이다. 우리 이제 일반법적 요소도 있죠. 예. 그 다음에 민법과 상법에 대한 특별법이다. 이런 요소도 있다 그랬고 2번 공인중개사와 개공. 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렸는데 공인중개사는 자격만 있는 친구, 개공은 등록을 한 친구예요. 그러니까 전혀 다른 개념이다. 그래서 서로 동일한 개념이다. 이러면 틀리는 말이죠. 동일하지 않다라는 개념이 전혀 다른 개념이다 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얘는 사람만 되겠죠? 공인중개사는 사람만 된다. 근데 개공은 사람만 되는 게 아니에요. 법인도 됩니다. 법인도 가능하다. 개공이 그러니까 전혀 개념이 전혀 다르다. 그 다음에 3번 무등록 중개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며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의 대상이다. 자, 이렇게 채색을 한번 해봅시다. 무등록 중개와 무등록 중개업은 전혀 다른 말이에요. 어떻게 다르냐면 중개는 행위만 알선하면 그게 중개고, 행위만 알선, 그게 의뢰 안 받아도 또 부수 안 받아도 계속성과 반복성이 없어도 중개에는 들어가요. 왜냐하면 중개는 알선만 하면 되니까. 근데 여기 보면 중개업은, 더군다나 무등록으로 하는 중개업은 당연히 처벌을 받는다라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어떻게 처벌을 받냐면 3년 3천. 아까 이제 이 무등록 중개업은 처벌의 대상이 된다 그랬죠. 다시 어쩌다 하는 거, 뭐 어쩌다 한 번 하는 중개, 뭐 이런 거는 처벌의 대상이 아니다, 아닌데 이거를 만약에 아예 업으로 해놨다, 그러니까 대놓고 이걸 막 업으로 했다, 그러면 이거는 처벌의 대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4번에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랬는데 중개보조원은 중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죠. 그리고 중개 업무를 뭐 해도 안 되냐면 보조해도 안 되는 거죠. 왜냐하면 얘는 단순한 업무만 보조해야 되니까. 5번 개공은 자연인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개공은 조금 전에 제가 법인도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법인 형태도 존재한다라는 거 알고 계십시오. 여기 법인인 개공도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 기출 지문이 있는데, 네, 기출 지문들은 우리 10분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 기출 지문을 한번 쭉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